전자기학 과제 1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용의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이거는 비상교과서고요. 대단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전류와 자기장, 이 소단원들이 있는 파트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제가 지켜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핵심 개념을 이렇게 4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반 교과서에 있는 실생활 예시들로 인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변환하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기력 그래프, 물리학 1 수준에 있는 전기력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에게 점전화부터 시작해서 이 힘까지 연결된 하나의 에센스, 정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PHET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전기자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의 그 경험을 한번 끌어오려고 해요. 보이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나요?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에서 지금 아이가 내려오고 있는데 머리를 좀 주목해 주세요. 머리가 막 삐쭉삐쭉 날서 있죠.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건조한 날에 원통형으로 된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을 때 머리카락이 막 사방으로 뻗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얘네가 왜 뻗칠까요? 그리고 얘네 미끄럼틀과 머리카락 사이, 또 머리카락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좋아요. 우리 준수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플라스틱 미끄럼틀 그리고 머리카락, 얘네 두 물체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지금 마찰이 생겼을 때 마찰에 의해서 그 중성이었던 어떤 원자가 지금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미끄럼틀하고 머리카락이 각각 전기를 띠게 되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미끄럼틀하고 머리카락 사이, 이 두 개, 그죠? 다른 물체 사이에서는 좋아요. 분명히 똑같은 자유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미끄럼틀하고 머리카락 사이에서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서는 같은 애들이니까 이제 그죠? 청력이 작용하게 돼요.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림을 가서 보면은 그쵸? 이 미끄럼틀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바깥쪽으로 뻗을 것이고, 지금 머리카락 요 사이사이 애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물체 대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털가죽하고 빨대가 나올 거예요. 털가죽과 빨대는 다른 물체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질문이 뭐냐면 털가죽으로 두 빨대 A, B 각각 여러 번 문지른대요. 그리고 두 빨대가 띠는 전하의 종류가 같을지 다를지, 이거 대답할 수 있죠. 그죠? 두 빨대가 같은 털가죽으로 비볐기 때문에 그죠?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유는 뭐예요? 그죠? 같은 물체로 마찰시켜서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 이유는 같은 물체로 마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빨대들끼리는 이제 같은 전하를 띠니까 만약에 빨대 A 한쪽 끝에 가까이 가져가면 빨대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빨대 B를 가까이 가져가면 빨대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로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해서 빨대 A랑 B가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털가죽과 빨대 A예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을 거니까 빨대 A가 털가죽 쪽으로 끌려오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두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같다면 청력이 작용할 것이고, 만약에 얘네가 다르면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좋아요. 지금까지 한 거 복습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해서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된다 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를 이제 우리가 대전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그렇죠, 전기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전하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려는 힘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고요. 이거를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옷이랑 풍선 이런 다른 두 물체인데 지금은 중성이에요. 근데 얘네가 가까이 가서 마찰을 하게 되면 그죠? 자유전자가 풍선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놓기만 해도 이렇게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얘가 이제 벽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죠?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이 흡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기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쿨롱 법칙인데요.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는 F는 K 쿨롱상수 그 다음에 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의 그 절대값 부호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떨어진 두 사이 간의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자, 좀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숫자를 좀 일치시켜 줄게요. 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2cm였다 이랬을 때 그죠? 719 뉴턴 요런 힘이 생겼는데 이건 지금 전하를 또 통일해 줄게요. 1 이렇게 처음 했을 때는 이제 2.25 즉 22.5 정도인데 얘네들이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그쵸 4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5.61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호에 상관없다는 거를 여기 전하량을 한번 바꿔보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5.62 뉴턴 맞죠? 얘네가 각각 작용 반작용이어서 똑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는데 맞죠 여러분? 똑같이 플러스 쿨롱이어도 5.62 숫자는 변화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전하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였다. 전하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몇 배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였어요. 얘네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있네요. 두 전하 Q1, Q2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전기력의 크기는 자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두 점 사이의 그 전하 사이의 거리가 2R 2배가 될 때 F 프라임 다른 값이니까 F 프라임 해야 되겠죠? 쿨롱 상수 곱하기 그죠? 4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달라진 요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를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의 4분의 1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방금 봤고 그 다음에 전기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전기력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용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 전화는
전기력을 측정할 대상이 되는 전하고 이제 X축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를 표현을 하고요. 원천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 시험 전하에 전기력을 작용하는 전하인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A, B가 이제 원천 전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험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원천 전하가 있고 시험 전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A와 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봤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벡터잖아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X축에는 시험 전하의 어떤 이동을 나타낼 거고요. Y축에는 원천 전하들이 이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여기다가 나타낼 거예요. 즉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A 부분에 이 왼쪽에 만약에 시험 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이 시험 전하를 밀어내겠죠. 청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이 B도 같은 전하니까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오른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으니까 왼쪽으로 보내니까 얘네들이 이 전기력 작용하는 거를 아래쪽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원천 전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전기력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리가 만약 1일 때는 아까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그거를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K0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다 라고 하면은 거리가 2배가 된다? 그러면 4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3이 된다? 그럼 9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위쪽에다가 그린 거고요. 반대쪽으로 작용했을 때는 아래쪽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천 전하가 이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방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원천 전하 B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시험 전하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B도 역시나 이 플러스가 청력이니까 밀어낼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방향이니까 위쪽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전하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얘가 또 역시 반대 방향으로 미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A 원천 전화와 B 원천 전화 각각이 이 시험 전화 여기 사이를 X축 사이를 이동하는 시험 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래프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R자로 두 힘을 합치면 되겠죠? R자로 그리면 실제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은 이제 좀 줄어들 거고, 그죠? 같아지는 부분에서 뭐 0이 될 거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시험 전하가 이동할 때는 전기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왜 글이 다 많았을까요? A는 끝까지 갈 거고, 저 보라색도 여기 더 끝까지 가니까 R자 힘은 이 두 개의 플러스를 합친 거니까 더 위쪽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둘 다 마이너스 더 합쳐질 거니까 아래쪽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와 B의 합을 그린 요 연두색 이 모양이 시험 전하가 받는 전기력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수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점전화, 포인트 차지라고 하는 이 점전화, 전하가 하나만 존재해도 온 우주가 전기장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하의 존재가 곧 전위를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고 전합차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하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이도 생기고 전기장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수직 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전하가 투입이 된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전하가 투입이 되면 이 기존에 있던 전하로 인해 생긴 전기장과 다른 전하 사이에 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힘이 형성되는 요 큰 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면 그죠? 전하가 하나 있으면은 온 우주가 전기장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하가 왔을 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 전도도 오음의 법칙과 그 전기 회로도에서 저항과 다른 요소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음의 법칙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전압이 줄어들면 전류도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늘어나면 전류가 줄어들고 저항이 감소하면 커런트 보이죠? 전류가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관점에서 식을 다시 세우면 I분의 V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률, 길이, 그 다음에 면적 이런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물리학 1에서는 이 저항률 대신에 이제 전기 전도도가 나와요. 근데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저항률이랑 전기 전도도랑 완전 반비례되는 관계예요. 왜냐면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시그마 표현을 쓰는데 얘는 이제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한 물리량이거든요. 수치화한 물리량.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예를 들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 값이 높겠죠. 이 전기 전도도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제 물질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물리량이에요. 전기 전도도. 근데 방금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저항률은 이제 우리가 로우를 써가지고 얘랑 비례되는 관계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세요. 이 로우 저항률이 방금 전도도 시그마와 역수의 관계니까 얘를 늘렸을 때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얘를 늘렸을 때 저항이 증가하는 요 저항률이랑 비례 관계인 거 보이죠? 그렇다면 전기 전도도는 이 저항과 역수로 그 저항률이 늘어나면 전기 전도도가 줄어드는 거와 같은 효과니까 전기 전도성이 줄어들면은 저항률이 이제 큰 이런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 저항률과 저항의 관계가 비례 관계다라는 말은 곧 이 저항률이랑 전기 전도성이 반비례니까 이 저항과 R과 시그마 값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가 줄어들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도 일정할 때 단면적이 클수록 지금 저항이 줄어들고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래 관점에서 봤을 때 오음의 법칙은 I분의 V인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시그마와 비례 관계 R과 시그마가 비례 관계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과는 반비례 관계, 길이와는 비례 관계.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여러분.